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에는 매형 그 시대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거나 초탈하려는 사상들이 출현했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창립했던 춘추시대가 그랬고 제자백가가 증명했던 전국시대가 그랬습니다. 장자는 바로 전국의 난세를 살면서 시대적 시련과 환난을 초월하여 소유자적의 사상으로 초탈과 해탈 그리고 절대 자유를 구가했던 걸출한 사상가입니다. 장자의 생애 사적은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단지 노자한비열전의 짧은 관련 기록과 장자일서 등에 의지해서 그 대강을 추적할 따름입니다. 장자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주입니다. 전국시대 송나라 몽성, 곧 지금의 중국 허난성 상추시 일대 사람입니다. 장자는 젊은 시절 몽성의 친홀리, 즉 온나무밭을 관리하는 소리를 지낸 적 있으나 오래지 않아 사직한 후 더 이상 출사를 하지 않고 자적한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살림은 한없이 궁핍하여 집신을 엮어 생계를 꾸려갔으며 때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남에게 양식을 구워다 끼니를 잊곤 했습니다. 또한 그 남나하기 그지없는 행색은 위나라 회왕의 비웃음을 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빈궁함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귀와 명리를 멸시하여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단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실로 현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자를 보낸 후에 예물을 전하며 초나라 재상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장자는 여러 해 호의호식하다가 결국은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소를 예로 들면서 초호도 군주의 속박 아래서 벼슬할 마음은 없으며 차라리 누추한 곳에서나마 진실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렇듯 활달하고 단박한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장자는 부귀나 공명 같은 외물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고상하기 그지없는 정신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장자는 일생 동안 가난하지만 절대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면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의 철학과 사상은 장자 일서를 통해 후세에 오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본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등 모두 33편으로 엮여 있습니다. 현대 장자 일서는 장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며 오히려 장자 학파의 저술 총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내편은 장자의 친작이고 외 자편은 장자의 제자와 후학이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편과 자편은 기본적으로 내편의 사상관점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노자의 사상에서 근원합니다. 하여 우주자유를 비롯해 인생과 정치사회에 대한 장자의 견해는 노자의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 나름의 신원한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삼라만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는 사상관점을 우리는 흔히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연세계와 인간사회 그리고 인간 자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철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상 또한 자연철학과 사회철학, 인생철학을 포함합니다. 자연철학이란 인간이 자연계에 관한 이성적 사고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 자연계와 인간의 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를 최고의 철학적 개념으로 설정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노장이 후세에 도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장자의 자연철학은 도론,
즉 도 이론을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장자 철학의 우주론이자 본체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자는 물론 장자 철학 체계에서도 도는 우주의 근원임과 동시에 생성과 변화 발전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을 일컫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사물의 상이한 점에서 보면 서로 인접한 강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머나멀고 사물의 상동한 점에서 보면 만사만물이 다 한 가지이다. 장자의 생각에 따르면 세상의 온갖 사물 사이에 널리 존재하는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뿐입니다. 그 같은 상대성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는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만물에는 본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갖기 주관적인 견지에서 상대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사물 간의 차이를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풀줄기와 큰 나무 기둥, 미운 처녀와 고운 서시, 그리고 허풍, 비방, 사기, 괴탄도 도의 견지에서 보면 모두가 서로 통하여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천태만상이지만 도의 견지와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자연철학의 핵심 범주인 도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형 무의의 공허 허무한 물로서 또한 분명히 실존하는 영원불멸의 절대적 존재입니다. 헌데 도는 결코 그저 공허 허무함에 머물지 않으며 오히려 한껏 진실하고도 충실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또 그 모든 생명과 물질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주재하는 원리와 본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환원하면 도는 천지만물을 생육하는 근원이면서 또한 천지만물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은 때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천지만물의 하나인 만큼 천지만물과 그 근원을 같이 합니다. 그야말로 장자가 이른 대로 천지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이처럼 천지만물과 인간은 일체로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긍정한 장자의 견해는 동양철학 사상 천일합일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주자연이 대천지라면 인간은 소천지이다. 인간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따라서 인사는 마땅히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따름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른바 천일합일은 곧 선천의 본성과 서로 합체하는 것이요 대도회로의 회귀이며 또한 곧 노자가 말한 그 근원으로 돌아감 귀근이자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복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자 일서는 철학적 고뇌와 사고의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장자 철학 사상의 출발점이요 또한 귀착점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가히 인생 철학입니다. 전국시대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면서 장자는 인간의 생활 여건과 생명 환경에 대해 깊이 우려했고 또 인간의 생존의식과 생명 가치에 대한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를 극복 초월하고 무한한 대도와의 합의를 이뤄낼 것인가, 또 어떻게 인생의 온갖 질곡에서 벗어나 천일합일이라는 이상경지에 다다를 것인가 등에 대한 사색과 사유는 곧 장자 인생 철학의 핵심 문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세의 삶 속에서 주 객관적 속박과 한계에 부딪히며 고통과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자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세속적 속박과 얽매임에서 초탈과 벗어남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생과사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남.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명과시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남입니다. 개인의 성패나 화복, 빈부 따위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시국과 시세에 좌우될 뿐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지,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지 등은 결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시기에 의해 결정될 따름입니다. 이에 장자는 운명이라 여기며 마음 편히 받아들임, 안지양명과 시운을 편안히 타고 순리를 순순히 따르는 안시처순의 의식과 관념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피동과 무의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사를 운명의 안배에 맡기는가 하면 사물의 변화에 순응할 뿐 절대로 일마다 마음에 두고 노심초사하지는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인생의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로부터 내심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종사 편에서 이른대로 우리가 시운을 편안히 타고 자연 섭리에 순순히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스며들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한 현애, 즉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정과 욕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남입니다. 장자에 따르면 사람은 자연적 사회적 제약 외에도 희노애락의 감정인 정과 이해득실의 욕망인 욕에 얽매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름을 달고 삽니다. 우리는 대개 뭔가 마음에 차면 기쁘고 그러지 않으면 슬픕니다. 하지만 마음에 찬다고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나니 그 흡족함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애락의 감정이 들고 사라짐을 사람이 주관적인 의지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는 곧 자기 자신의 감정에 제한되고 얽매이는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디 명리 추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속박입니다. 이에 장자는 사람이 스스로 정서적 해탈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자유의 향유를 어렵게 하는 세속적인 감정과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역담과욕하고 정막무의한 것을 역설했습니다. 사람은 과욕, 무욕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깨끗할 수 있고 무의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염담정막해야만 비로소 안시처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결국 사람이 염담과욕하면 곧 세속의 공명이록과 부귀현달에 초연하여 신의 지물을 얻기 위해 다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마침내 정막무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자는 이상과 같은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가 하면 운명과 시세의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또 애락의 감정과 이해의 욕망에서 해방됨으로써 천지만물의 법칙에 순응하고 천지간육기의 변화에 통달해 무궁한 대도의 품에서 즐겁게 논의는 절대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인생 철학은 결코 소극적이고 태형적인 낙오나 타락이 아니라 가히 인생의 의의와 본원적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탐구의 철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국시대 중역 그 유례없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았던 장자가 그리는 이상사회는 바로 지덕지세, 다시 말해 지덕의 세상, 즉 사람들이 그 순진질박한 천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지켜가는 세상입니다. 지덕지세는 무엇보다 소박한 세상으로 사람들은 무지무욕하며 그 인성은 돈후 순진합니다. 또 자유로운 세상으로 통치 규율도 없고 윤리 규범도 모르며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노니는 등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고 자재롭습니다. 또 평등한 세상으로
나라에서는 어진 일을 숭상하지도 유능한 일을 중용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상하귀천의 구분도 없습니다. 또 화목한 세상으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서로 어울려 지낼 뿐 서로를 해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대도는 우주만물로 하여금 무의자연과 자유조화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이끄는 본원이요 본질적 동력입니다. 장자의 사회철학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대도의 본질과 정신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상향 지덕지세는 한마디로 인간의 자연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태고의 원시사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곧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은 결국 인간의 자연본성과 도덕 수준이 끊임없이 퇴색퇴보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정치사회의 퇴보와 인간 본성의 퇴색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이라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인과 의는 육아의 핵심 사상으로 일종의 윤리도덕이요 도덕 규범입니다. 장자가 볼 때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육아의 성인이 창조한 인의 세상의 이상과 목표는 분명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통치자들은 처신처사의 인의의 명의만 빌릴 뿐 진정으로 사심없이 인의의 참뜻을 받들어 행하는 이가 적었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인의를 빙자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고자 했습니다. 장자는 바로 그 같은 현실사회에 강한 불만과 깊은 우려를 느꼈고 마침내 대도의 허정무의한 무의자연의 원칙으로 정치를 행해서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게 하는 무의이치의 정치 사상을 주창한 것입니다.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명왕 성군의 형상은 진정 대도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와 정신에 순응하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단적 생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왜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아픈 가슴을 치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에서 길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자의 일깨움과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 특유의 초탈과 힐링의 지혜는 실로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것으로서 그 자신이 그랬듯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해탈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대의 시련과 환난을 초월해 초탈과 해탈, 그리고 절대 자유를 추구한 장자 사상에서 삶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자일서는 사람이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고뇌와 사고의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장자 철학 사상의 출발점이요 또한 귀착점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가히 인생 철학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해탈을 꿈꾸는 들어가는 글 낭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